포트폴리오 전체 전략 녹화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2차 전지의 낙폭의 축소, 가격 반발력의 기준인데 그들의 거래가 최대치의 거래로 터져줘야 돼요. 근데 최대치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어제 종가 수준의 매수 들어갔던 엔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0만 주예요. 7% 움직이는데 600만 주 터지면서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그 LG화학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신단 말이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 또 포스코 DX도 이렇게 세 개 이제 남아 있어요. 2차 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쪽의 기준은. 근데 이제 LG화학의 주력의 기준의 비중을 좀 강도 있게 조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LG화학 쪽의 기준점을 일단은 하이닉스가 오늘 예상 외로 2%까지 크게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의 2%의 이 조정이 어제 신고가를 내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일부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못 내고 있잖아요.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6%, 7% 밀려 있죠. 7% 밀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센 애죠. 그러니까 가장 센 애 가장 큰 시세를 가져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P, SP, HMM이 이게 지금 센 종목은 아니죠. 시장 밀릴 때 같이 밀렸고 눌렸고 물론 이제 몸통의 기준에서 이 고점 부분만 넘겨주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 수준까지 오면 이제 정리하자. 시장이 강해서 더 가더라도 또 카카오 뱅크페이도 마지노선을 설정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후 설정 이렇게 가는데 거래가 주봉 단위의 저거래를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6% 이렇게 나와도 또 셀트리온 제약이 1월 2일 날 상한가 가고 20% 올라갔는데 그 거래를 지금 수반하지 못하고 반등이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얘를 대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그 변동성 매매 1순위 기준은 HP, SP를 갖고 갈 건데 LG화학을 정리해서 얘를 매매하시기에는 매매가 그렇게 원활치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방 안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무슨 말이냐면 주력은 주력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수익 범위가 10월 16일 13만 원의 기준, 그러니까 강연회를 10월 13일 날 했죠. 강연회 끝나고 나서 13만 원의 기준에서부터 따지면 지금 뭐 12만 9천 원이나 13만 원이라고 뭐 비슷하게 치고 그럼 하이닉스가 지금 형성돼 있는 수익 범위가 일단은 어찌됐든 8%예요. 13만 원에 일단 12만 3천 원. 왜 이렇게 수익이 장난했어? 12만 3천 원. 그죠? 12만 3천 원의 기준 10월 16일의 기준. 그럼 요 자리가 이제 12만 3,100원이 딱 맞네. 13%에 저 고점까지 했다면 16%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력주에서 요 정도 수익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에서의 그 수익 확장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의 기준에 LG화학의 가격 반발력이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 강한데 얘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가격 반발력이 점진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난해 연말 수준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도 요 자리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연말 고가 기준에 49만 9천 원. 근데 지금으로서는 저 가격을 넘길 수 있으리라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단박에 가기에는 거래가 없다는 거죠. 일단 맨 먼저 43만 원부터 먼저 돌려야 되고 거래를 수반하고 눌렸기 때문에 매물벽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매물벽이 돼요? 외국인 지분이 42%인데 팔았던 외국인도 저기서 매수 몇만 주만 해줘도 그냥 저거는 그냥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벽이라는 게 없어요. 대형주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넘기고 거래가 터지는 게 확인되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 점진적인 반등. 그러면 시장이 지금 7% 빠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낙폭과대해서 조금 더 오른다고 치면 10%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44만 원뿐이 안 돼요. 43만 원, 44만 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돼요. 엔캠 VI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어제 마지막 그 종가 수준의
매수 사인 나갔던 거 10만 3천 원 나갔던 거 하고 지금 하고 오늘도 뭐 매수 사인 내려고 하다가 HPSP 있는데 뭐 굳이 왜 내? 그죠? 그렇게 해서 요 LG화학을 이동을 하자. 얘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니 시가총액이 지금 이 가격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어?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LG화학이 7조에 7조 조금 둔하든다 해도 6조 5천억 지금 6조 9천억 형성돼 있는 거고 6조 예를 들어서 6조 5천억 7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LG화학의 기준이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니 현대차가 나빠서 저거 40조도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 15조 내는 애가 40조도 안 돼. 시가총액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어딨어. 근데 셀트리온이 오늘 움직이면 셀트리온의 비중을 왕창 채울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하이닉스로 좀 지금 기준에 이동 전략을 좀 설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이닉스 2차 편입 문자를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문자가 HPSP에서 굉장히 꽤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분산하지 않고 얘는 오늘 프로그램 들어오는 수급만큼 계속 사재 끼고 오버슈팅을 오후장에 한 번 더 잡아주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엔캔 같은 경우 변동성 매매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출근하시면 저거 좀 설정을 잡아드리세요. 그 링크를 다 페이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링크를 안 넘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요 링크가 연결이 되는데 링크를 안 넣어 놓으셨어. 그래서 요걸 하세요. 요걸 하시면 오늘 기준에서 HPSP 뭐 예를 들면 엔캠 또 거래 터져 있는 쪽의 기준, 카카오뱅크의 기준, 뭐 도저히 없으면 카카오뱅크 더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새롭게 만든 방, 요 방은 솔직히 매매가 조금 원활하실 수 있어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안정성을 더 부여할 거라고 더 긴장해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1개월 목표 수익률 20%는 예를 들면 HPSP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종목 검색에 뜨고 이쪽에 집중이 조금만 잘 됐다면 이쪽에서의 수익 범위도 월등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들 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옮겨가시는 것에 대한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또 혹시 이제 뭐 요거는 오늘 다 외부에 오픈을 할 거예요. 우리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을 할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다 찾아오세요. 유튜브 오셔서 정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체계적으로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 오픈돼 있는 내용 또 불기둥 AI 단기 100% 더블 수익반 야간교육 요 제목을 조금만 수정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수정을 할까요? 제가 들어왔으니까 수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완전 정보.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전화 받기도 뭐 단기 더블 그러면은 윤정도가 무슨 뭐 양아치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완전 정보 단기 100% 더블 수익반 일기생 모집.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앞부분 다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놔 드리고 중간 중간에 이 그 내용만 좀 수정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용만 좀 수정을 해주셔서 예전 내용이 안 들어가게 우리 추천 좀 다 한 번씩 눌러주시고 회사 건데 이 링크만 별도로 다 해서 좀 뿌려주시고 링크 한번 다 올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기준에 오셔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이구 엔캠이 뭐 쭉쭉쭉이네요. 오늘 변동성이 있어도 이제 어제 매수세를 낸 기준에서 오늘도 좀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결론은 변동성 매매 기준점에서 같이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뭐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 기준에서는 IT 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HPSP 집중을 우리가 좀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할게요. 차분차분. 요거만 돼도 뭐 무난합니다. 15만 주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수급 논리 부분을 좀 더 놓고 보겠다. 그리고 조금 이따 HPSP는 그게 나오면 바로 이제 그 녹화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HPSP 같은 경우에 IT 최근에 녹화된 거 많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야간에 3,000포인트 돌파 가능 IP 그 녹화한 거 있죠. HPSP 그걸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가 새로 이제 또 가입하신 분들 VIP 방에 계시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이 녹화분 부분 23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 10시 08분의 기준이고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가는데 하이닉스 오늘 많이 맞아서 이제 좀 정신이 혼미하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 이제 자동차가 오늘 좀 탄력을 주고 있고 얘는 어제 52주 고가라고 그랬어요. 52주 고가 넘기고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어찌됐든 뭐 가장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종목의 기준으로 그다음에 LG화학의 기준도 그다음에 저쪽에 엔캠의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1.5% 지금 눌리고 있는데 3%까지 만약 밀리면 어제 물량을 싹 다 정리를 일단 하시고 나머지 다시 대처하는 기준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요. LG화학 비중이 그 최대 30% 이상에서부터 지금 10%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염두에 두시고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고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원체 7, 8%의 시장 조정 우리가 반도체 위주로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준에서 신고가가 나오는데 수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HPSP 오늘 51,4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겼고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넘겼고 그리고 어제 리노공업이 신고가 넘긴 상태에서 오늘 출렁했다가 꼬리 달고 싹 돌리고 있고 그리고 뭐 고용 같은 경우 지금 투건 들면 신고가 위치고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있음으로써의 흐름은 뭐 진짜 땡큐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위치가 돼 있는 거고 그죠? 한미반도체도 투건 들면 이제 6만 원대 중반 넘겨서 7만 원 가야죠. 그럼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의 역할은 상당한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엔캠 가지고 있으니까 엔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고 올려드리면 저는 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아저씨나 그 선대인 이 정신 나간 친구들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변동성에 확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3%의 기준점 범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어제 문자가 나갔죠. 어제 막판에 장 마감 무렵에 문자가 나가서 지금 뭐 오늘은 뭐 HPSP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자 나가고 HPSP는 뭐 계속 지금 종목 검색기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고점에서 눌릴 때마다 없어졌다가 고점 대비 3% 밀리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어제 그 HP 그 엔캠의 기준에 매수 기준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이 아마 10만 3천 원의 문자를 내보내실 것 같아요. 너무 촉박하게 나가서 아마도 뭐 3시 14분에 나갔으니까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그다음에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편입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뭐 시간에서 거래도 없는데 편입 잡았다는 건 웃기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재 기준에 10% 이상 뭐 VI까지 발동돼 있는 그런 상태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일단은 마지노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어차피 우리 포트의 기준이고 하다 보니 5% 단기로 또 들어간 거니까 오늘 드릴까 하다가 해간에 이 종목은 뭐 91,200원에 1월 10일 날 들어가서 14만 2,200원 찍을 그 기준에 14만 원이 지금처럼 11만 원이 아니라 14만 2,2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을 잘했죠. 네 번의 차익 실현 문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무너진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문자 나가고 대처가 된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오전장이고 해서 이 고점을 다시금 넘기면 뭐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그 뭐 정신 나간 양반들 있잖아요. 우리는 얘를 진행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처했지 단 한 번이라도 이 친구에 대해서 뭐 92,200원 이것도 103,000원으로 바꿉시다. 이 친구에 대해서 뭐 끝내주는 업체입니다. 전액이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안 하잖아요. 이게 저평가가 아닌데 자꾸 그걸 가지고 개인들을 현혹시켜서 지들 배를 찌우는 거 아니에요. 지 선행매매하고 동행매매 했으니까 뭐 선행매매 아니다 이따구로 난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이따구로. 그리고 나서 지 편입해 놓고 주가 오를 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는 부분들 깡통 차봐야 돼 걔네들이. 예? 지금 2차 전지 한 주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걔네 2차 전지 팔았으면은 걔네는 법적으로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 에코프로 140, 150에 산 거 단 한 주도 안 팔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거 다 소송해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박순혁이, 선대인이. 예? 김지훈 씨나 뭐 이창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친구들은 아니고 또 한 분은 뭐 증권사에 지금 현재 있고. 근데 그 친구들도 교육 받아야지. 윤정도한테 빠따 맞아가면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멍청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2차 전지 지금 얼마 손실입니까? 근데 뻔뻔하게 지금 얼굴 들이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도 못 팔게 하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엔캠을 보라고. 나쁜 녀석들이지. 엔캠에 그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관이 팔아서 밀렸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기관이 뭐 전체 거래량의 1%, 2% 비중을 거래량에 차지하고 있고 순매도 기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들이 안 좋으니까 파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동행적으로 안 좋으니까 같이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차피 변동성 매매에 들어갔고 뭐 수익이 나고 있는데 힘이 밀려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매도 문자 부분을 발송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수 펜타시스 현재 가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대수호미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 일단 멈춰 계시고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적어주셨는데 제가 못 봤군요. VIP 방에 일단 유지 전략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지 전략 권해드립니다. 잠시 후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베타시스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엔캠 쪽의 그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한 문자 부분을 가지고 와서 드릴 텐데 이 엔캠 부분의 요 부분 요 그대로 떠올게요. 떠오고 지금 뭐 11만 1,000원 공방인데 11만 1,600원 대비해서 조금 더 이탈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최소 절반 이상 또 전량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캠 11만 2,500원일 때 캡처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수익 범위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규 편입자 간망 2.5% 비중 유지 그리고 신규 편입자 간망 신규 목표 주가 되죠. 2차 목표 주가는 상향해서 얼마의 기준을 잡아요? 현재 이제 뭐 11만 5천 원까지 찍었으니까 12만 5천 원 정도 기준을 설정을 잡는데 만약에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한다. 요 기준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포트의 비중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하는 기준인데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기둥 AI 완전 정복방 목표 주가 그 제목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불기둥 AI 완전 정복방 그 기준에 매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금만큼은 좀 변동성 매매 자유롭게 대처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라이브 방송에 올려드렸으니까 제로 베이스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잡을게요.
엔캠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일단 그렇게 나서 재차 또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을지를 또 보고 고점 넘기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눌리면 또 눌리는 과정에서의 설정 범위도 잡을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요 한 부분 밑으로 다시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지금 이수 페타시스도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의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수 페타시스 지금 문자 나가고 이제 지금부터 공식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제로베이스의 기준을 뭐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기존에 이제 문자 나간 기준 11만 2,700원이니까 재차 11만 1,600원 이탈되면 정리된 걸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기준 이제 전체 포트의 기준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장 초에 우리가 접근했던 범위의 기준의 프로그램 매도가 한 16만 주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되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10만 주 미만의 매도에서 또 확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 쪽을 아니 이렇게 프로그램 쪽을 뭐 이렇게 꼭 봐야 되나요?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기준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30만 주 들어올 때 프로그램 물량이 저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대부분이 그 프로그램 쪽에서 형성되는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17,000주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이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다 고른 수급이 들어와요. 오늘 거는 추정치니까 보실 필요 없고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하고 뭐 크게 상관없이 자체적인 수급 22만 주의 뭐 매수 그다음에 매도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이제 순매수는 뭐 일부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칭 물량들에 대한 범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 주 40만 주 기준에 그러니까 일자별로 보면은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서 이날 같은 경우 뭐 10만 주가 나오긴 했지만 10만 주 빼고도 20만 주대 그러니까 프로그램 영향에 반도 못 미친다는 거고 요날 같은 경우 9천 주 매도잖아요. 그죠? 9천 주 매도. 매도와 매수를 했을 때 또 순매수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체 물량에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얘 9천 주 대비 기간이 4만 4천 주 월등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 기준 설정 범위의 기준을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소형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시가총액 2조짜리는 대형주죠. 근데 정확한 대형주의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지수 차트에서도 지수 차트 보시면은 업종 분류 자체에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그리고 대형주 분류, 중형주 분류, 소형주 분류가 이렇게 엄격히 나뉘어져 있어요. 코드 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01이다 그러면 대형주가 02, 뭐 03, 04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코드 번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아셔야 뭐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윤정도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 번호 지금 안 보이네. 윤정도와 같이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지식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친구들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선대인 박순혁이 2차 전지 그냥 반들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더 100배 더 시장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더 잘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습니다. 중형주가 101위부터 300위, 소형주가 301위부터인데 지금은 자기 자본으로 따지지 않고 대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중형주의 기준은 101위부터 200위, 300위, 그다음에 301위부터 소형주예요. 이렇게 명확히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100위 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중형주급이죠. 결론적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오를 떠나서 요 정도 사이즈 5조 미만 뭐 10조 하다못해 HPSP도 프로그램 쪽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얘조차도 시가총액이 지금 4조를 넘기고 있는데 일자별 기준에 80만 주 들어온 기준에 50만 주가 프로그램이죠.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얘보다 작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은 더 크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프로그램 영향이 굉장히 큰데 16만 5천 주. 그러니까 이게 다시 10만 주 미만으로 줄잖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돌려지든가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든가 해야죠. 돌려지게 되면은 얘의 가격 낙폭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축소가 돼요. 플러스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이 줄어들 때 매수 강도를 잡아들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들여다보는 경우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제 막 시가총액 그 1조 넘긴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요런 날 130만 주 들어오는 날 요런 날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 부분 굉장히 큰 거죠. 요런 날 기준에 프로그램 130만 주 얘도 130만 주. 어제 80만 주, 얘 80만 주 때. 요런 식으로. 90만 주, 90만 주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이고 얘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투자자별 동향은.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의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이구 엔캠은 더 넘겨요. 더 12%까지. 난리가 났네. 선대인 쪽에서 어제 매수 사인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또. 나쁜 아주 지는 안 팔았어요 이래가면서 또 하나 유튜버에는 뭐 어제도 또 다 팔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뭐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저런 그 변동성에서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흔적을 잡기가 어렵고 얘는 이제 흔적 잡기가 편해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또 흥하해운까지 한번 더 볼게요. 어차피 교육도 될 겸.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이날 상한가 간 날 430만 주잖아요. 시가총액이 얘도 1조를 넘긴 그 시점인데 2억 4천만 주짜리가 대주 지분 85%입니다. 그러니까 1.8%만 한 방향으로 위로 쏴버려도 상한가가 나와요. 명분이 있었잖아. 예멘 반군. 그걸 이슈로 때리니까 들어올리니까 여기저기서 악을 쓰고 매수하라고 그러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진짜 정신 나간 애들이네. 5,300원 찍은 애가 4,000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5,300원 찍은 애가. 그럼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정 범위를 그렇게 잡지를 못하고 예멘 반군이 뭐 소설을 쓰잖아. 미국이 여기서 뭐 더 때릴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HMM이 흔들리지 않았어야죠. 쫙쫙 뻗어 올라갔어야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15일 날 같은 경우에 장중에 300만 주를 팔고 있는데 수급 추정치에는 얼마? 100만 주 파는 걸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일 400만 주 사고 100만 주 파는데 뭐 기관들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꺾이는데 안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5,170원 찍은 날에 이날은 그러니까 5,170원 찍고 꺾였는데 안 팔고 요날 4,000원까지 내려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변동성 매매 하는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사면서 프로그램 쪽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의지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몇 번? 5번 나옵니다. 코스콤에 싸주는 게. 근데 이걸 어떻게 실시간 따라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해요, 실시간 따라잡기를. 결국은 프로그램 쪽의 기준 잡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지금 기준에서 이수페타시스의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계속 확대가 되면 불편합니다. 근데 어제 양봉 나왔을 때 평균 단가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어제 평균 단가는.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들이 이런 속도로 팔고 나갔다면 130만 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 근데 만약에 이 기준에서 기관들 쪽이 매도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프로그램 비중이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이 외국계에서 대부분이 씁니다. 외국계에서 대부분을 쓰고 90% 수준 정도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유튜브에도 없어요. 농담해라.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막연히 뭐 누적 수급이 있나 어쩌고 저쩌고 방송하면서도 왔다 갔다 얼굴 보고 새벽에 만나서 뭐 소주 한잔 하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도 아니지만은 20몇 년을 만났던 그런 양반들도
어? 이런 내용 자체도 모르고 그냥 보도자료 읽고 앉아있어. 얘가요, 이수페타시스가요. 이수페타시스가 뭐 우린 6월부터 했는데 작년 6월부터. 들어가자마자 더블 수익에. 그러니까 저 수급 범위의 기준 설정 범위 확인하면서 대처를 하니까 최악의 경우는 뭐 저 수급만이 다가 아니라 유통 물량이 많잖아요. 이런 종목분들이 대주 지분이 뭐 40% 정도의 외국인이 10%니까 50%란 말이에요. 대주주 외국인이 50%. 우리가 보는 LG화학 80%가 넘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87%가 넘어요.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만.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은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에 의한 메이저에 의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서 주력으로 좀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거고,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정도, 최소 1.5에서 2%, 그리고 프로그램이 급격히 개선되면 그럼 매수에는 여기서 또 나갈 수 있어요. 다만 비중만 5%의 비중인데 그 비중을 크게 뭐 확대한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넣어드리고 1월 포트입니다. 2월 포트는 또 바뀌어요. 2월 포트는 얘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HPSP로 한미반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변동성 매매 두 종목을 잡아놓았는데 12월에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얘를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못 받으신 유료 회원분들은 다 달라고 그러시고, 매직 계산기를 받으셔야만, 예를 들어서 엔캠 문자 오고 3%가 안 밀려서 문자 오고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고점이 또 높아졌잖아요. 그럼 3%가 11만 3,3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요 자락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지금부터는 이제 요 가격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 걸로 설정을 잡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주력주의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어제 신고가 내고 오늘 하루 만에 눌려버린, 짜증스럽잖아요 우리가. 근데 시장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이 2470이에요. 신고가인데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넘겼고 HPSP도 신고가를 넘겼고 리노도 어제 신고가를 넘겼고 고용도 오늘 투건들만 뭐 신고가를 넘길 수 있는 위치인데, 근데 시장은 개뿔이나 2,500도 안 돼. 얼마나 좋아. 농담이 아니라 좋잖아요. 시장이 들어올려준다고 누가 들어올려? 하이닉스가 또다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아니라니까. 많이 오른 거의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하이닉스랑 똑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엔비디아 어떻게 할 거야? 엔비디아 완전 뭐 미쳤어. 근데 얘가 그냥 소형 잡주 거품이야? 아니죠. 그럼 왜 올라가? 엔비디아가 미쳤는데 왜 올라가요, 얘가? 실적이죠. 검증된 실적. GPU 난리가 나 있어서. 이 고점 대비 75%, 그리고 작년 초 대비해서 325%, 그리고 요 바닥 대비해서 450%,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25%.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의 10배. 하이닉스의 10배인데 올해만 25%. 삼성 하이닉스는요. 작년 말 종가 대비 눌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25%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어제 기간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1.5%의 프로그램만 월등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물량이, 그러면 저점 편입을 재차 또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비중 뭐 일정 범위 설정해 놓고 매수, 그리고 문자방에 계신 분들, 또 특히 이제 그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 이제 보실 건데, VIP 방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 좀 원활하시다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요번에 불기둥 AA 완전 정복반 그쪽으로 넘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월 기준에 20% 수익을 목표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따로 있으셔야 되고 별도의 기준에서 잡아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부터 채워놓으시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별도로 잡는다. 그리고 종목별로 꼭 질문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템포 한 템포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테니까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세게 돌려야겠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멈춰져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고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돌려주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덩달아서 돌려놓고 움직임이 나와야죠. 그리고 잠시요. HMM은 거래 부분이 우리가 기준 잡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요럴 때 기준 저 기준의 70% 7, 8에 56 600만 주 정도 그럼 지금 160만 주니까 600만 주가 터지겠느냐 했을 때 저는 다소 제한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전략처럼 2만 1,000원 수준 정도 그 전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회사가 안 좋고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시장 올라갈 건데 2,400 종목 다 사야지. 그렇게 다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엔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3만 3천 원의 기준 요자락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쪽이 한 4, 5만 주 들어왔던 게 주가가 막 변동이 확장되니까 다 빠져나갔어요 또. 그러면 또 다시 들어오면 모를까. 근데 이제 뭐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뭐 이렇게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정리 100% 정리됐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아까 11만 6천 원을 기준 잡았으니까 11만 6천 원이었네.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기다리신 분이 계시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매직 계산기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향후 기준점 잡으셔야 됩니다. 대처하는 기준점 매직 계산기에서 1.53% 밀리면 차익 실현을 변동성 매매는 좀 해야 되겠구나. 윤정도가 문자 발송해 드리고 나서도 추가적인 변동성 부분을 확인하시고 오늘 18만 5천 원까지 나갔고 오늘의 저점을 내일의 손절범위 마지노선으로도 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선생님이셨죠. 바다 선생님께서도 종목 두 종목에 집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두 종목에 집중하시는 매매 스타일이시라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력주인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집중도 아니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접근하신 스타일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번에 불기둥 AI 방으로 오시는 것으로 권해드려요. 그렇게 하셔서 뭐 지금 어제 기준에 한 3분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2분 정도만 더 신청을 하시면 5분에서 스타트를 할 겁니다. 나중에 돼서 뭐 합류하시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수익이 한 3% 올라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나 합류해서 뭐 17% 수익 낼 거야. 그럼 뭐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스타트 같이 하셔가지고 그 수익 처음부터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어제예요. 어제 기준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오늘 100% 현금 가지고 있다가 설정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그 수익 범위 잡아내고 개장 초에 막 서두를 필요 없어요. 개장 초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안정성이 있고 완벽하다 싶은 경우 그러니까 HPSP도 지금 14만 주 15만 주 들어오다가 매수가 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대신에 전일 대비 수급이 들어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뭐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한 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러 팀이 이제 고르게 들어오겠죠. 지금 54만 주 프로그램 매도에 63만 주 매수예요.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8만 9천 준 거예요. 이 바닥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전히 프로그램은 매수인데 외국인들은 매도로 추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이게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믿고 의지하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부 다른 데 뭐 가입하신 분들이나 그럼 얘를 설명하면 뭐 기술적인 분석 아예 못하는 거야. 그냥 주소 갖고 온 거 얘도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예요. 이 정도 수준. 혹은 네이버 뒤잡고 뉴스 보도자료 보고 코멘트하는 수준. 그런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그래서 메이저가 인정했느냐의 기준이야. 주가 밀리면은 한미반도체 쪽에 오버행 이슈 한미반도체가 투자했던 그 지분에 대해서 물량 다 내놓잖아요. 내놓다 보니까 그 물량이 전환돼서 차익 실현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변동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아유 이 회사 뭐 안 돼부터 해서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이거 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어부터 해서 4조 5천억 5조 넘기면 MSCI 지수 편입 시가총액 되거든요. 유동 물량은요? 유동 물량 충분하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뭐 설명하고 해석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펀더멘탈 뭐 저평가는 아닌 거, 그 다음이 기술적 분석에서 무조건 수급이 90% 이상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코멘트들은 전부 심리예요. 심리.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의 기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수급이 들어오잖아. 이번에 들어올린 또 신고가를 찍은 누적 수급 앞부분에 86만 주 저렇게 들어온 주식수 몇 주? 8,200만 주. 응? 반올림에서 8,300만 주. 8,300만 주짜리에 저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어. 근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 차익실은 좀 나오고 눌리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겠죠. 응? 결론은요.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주력주의 수준만큼의 변동성의 기준을 가져가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크게 밀리는데 일단은 전일 일부 정리가 절반이 되고 오늘 뭐 공격적으로 강도를 잡아드렸어요. 27만 주가 나오다 보니까 좀 휘청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눌림폭으로 좀 인식을 잡고 변동률이 굉장히 커진 거죠. 어제 원체 또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어느 정도인지 더 보고 이렇게 나가면은 손바뀜 내지는 손절인 거죠. 어제 들어온 물량 손절이 차익 실현보다도.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린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그 상태에서 이제 추세 전환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끝났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나머지 부분 더 보면서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손절 범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가져가고 돌릴 때 기준에 비중이 작으신 분들 추가 편입할 수 있는지 신규 편입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범위만 좀 놓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뭐 녹화 길어졌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HPSP 그래서 벌써 이미 오늘 신고가를 넘겼다는 것에 의미 부여하고 여전히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 조금 빠져나가면 약올르긴 하지만 뭐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 이외에는 손실이 날 수가 없죠. 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나는 하필이면 여기서 왔어. 그거는 최종 판단이 그렇게 된 거고 작년부터 가지고 왔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매수가 나갔고 HPSP PPT 지금도 아직도 안 나오나요? 그냥 어렵게 만들지 말고 툭툭툭 그냥 갖다 붙이라니까. 기존 거에다가 요 영상 끝나고 조금 이따 할 거니까 하여간에 그 시간까지 붙이면서 문자까지 다 넣어주세요. 최근 문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익 계좌부터 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32,950원. 얘도 지금 결국은 주성 엔지니어링 HPSP를 꾸준히 가져갈 종목 한미반도체까지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얘가 38,000원이 신고가예요. 요번에 뭐 34,000원까지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그 신고가 부분 범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고용은 얘도 뭐 투권 들면 신고가죠. 지금 18,210원이네. 18,210원. 그리고 52주 고가 18,810원. 요게 올해 1월 달에 다 형성된 가격이에요. 요 18,000원대 초반은. 그래서 일단은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를 좀 낼 수 있는 위치 기준. 어제 이제 매수인이 갈등을 한 거죠. 거래가 수반될지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이 나가긴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쪽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제 34,500원이 신고가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HPSP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들어올린 거 감안한다면은 20-30%뭐 훌쩍 올라와 버리잖아요. 여기는 시가총이 좀 더 가볍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리노고검이 이제 어제 아쉬워서 유지를 하고 대처를 했는데 뭐 우선순위를 두고 얘를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국은
올해 들어서의 고점을 계속 갱신하죠. 조금만 시장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주고 하면은 바로 연동돼서 뭐 23만 8,500원 신고가를 어제 내준 거예요. 얘도 오히려 MSCI 지수 편입 이야기가 나와야죠. 근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인데 들어가려면 30% 이상 들어올려야 돼요. 최소 30%. 그래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 급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엔캠의 기준처럼 고점 대비해서 밀린다. 많이 밀렸잖아요. 리노공업도 고점 대비 뭐 3%가 뭐야. 어제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뭐 관망으로 하겠습니다.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얘도 이제 관망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는 쪽 기준만 좀 설정을 잡아놓고 얘도 뭐 빨간불입니다만 거래가 없으니까 다 관망. 신규적으로 들이지 않고 거래가 터진 쪽 위주로만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거래 터지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의 흐름. 주가는 굉장히 크게 미끄러졌지만 이수페타시스 단기 5%에 5% 비중 유지하고 31,000 지금 뭐 500원까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뭐 변동성 지난해 6월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변동성 장난 아니죠. 그렇게 놓고 설정을 하고 SFA 반도체도 7,000원대 초반이 올해 들어서의 그 52주 신고가 기준입니다. 여기도 뭐 가볍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지금 뭐 손실은 아니에요.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손실은 아닌데 거래가 여기도 이제 제한적이니까 일단은 관망하다가 거래 터지는 날 자르고 나오는 걸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얘네는 지금 매수의 기준 VVIP 방에는 페이까지 매수가 나갔는데 일단은 그 매수가 나갔지만 여기서 멈추고 거래가 둔화되면 다시 또 관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매수가 나오고 다 좋은데 다 살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주력주 편입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반도체 편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돼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 또 들여다보면 되는구나. 회사는 다 좋잖아요. 좋은 건 뻔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위메이드도 지금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뭐 시장 핑계댈 것도 없이 4만 원대 포착돼서 6만 원 찍고 다시 5만 원 이탈 또 7만 원대 찍고 다시 또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누적 수급은 있는데 그걸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맹신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설정 범위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HMM을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뭐 시세 나오니까 좋고 뭐 누적적인 수급도 좋은데 퍼센테이지로 누적 수급의 퍼센테이지가 크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지금 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 유지만 하면서 21,000원 근처에서 그때 거래 터지고 고점 넘기면 거기서라도 따라붙든 기존 물량에서.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관망하면서 있는 물량 차익 실현 범위 21,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을 뿐입니다. 21,000원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은 아니고 관망으로 등락률은 나오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쪽의 기준도 일단은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지 못하다 보니 개장초 강세 어제 이어졌던 개장초 강세가 좀 눌려버렸어요. 여기서도 뭐 얘네들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큰 변동성으로 눌리는 건 아니니까 일단 현재 기준에 유지하면서 이번에 저점 찍은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을 좀 더 보고 대처하는 걸로. 요번에 이제 그 저점 부분이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지금 또 이렇게 따지면. 근데 그 라인은 무조건 이제 그 손절 범위로 잡고 시장의 강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강세에 연동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기준에 지금처럼 밀려 내려올 때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아니다 나는 지금 뭐 현금 비중도 없고
말 그대로 지금 HPSP나 이스페타시스 기계적으로 그러면 난 프로그램 쪽 한번 보고 있어 볼래. 그리고 뭐 시간이 지금 뭐 10시 47분인데 조금씩 지나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만약에 매수할 수 있다면 나 현금 여력이 주력에는 있는데 주력은 다 샀는데 얘가 없다. 그러면 나 정리할 종목 먼저 줘 했을 때 가장 거래가 없는 쪽.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가장 거래 없는 위메이드 또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가격 반발력을 못 주고 있는 그리고 가격 반발력이 있는데 이제 제한적 거래에 뭐 아프리카 TV 얘가 갈까봐 확 치고 올라갈까봐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치고 올라갈 땐 치고 올라간 이후에 기준 잡으면 돼요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개장 초에 강세를 띠다가 미끄러진 종목들이 있어서 고점 대비 밀린 종목이 많아서 검색기에는 지금 종목들이 지금 안 떠요. 안 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수급 범위까지 확인하면서 대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꽤 많이 미끄러졌다 지금 조금 돌리고 있어요. 하이닉스 좀 놓고 보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쪽은 제가 이제 그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설정해 놓은 종목군들인데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차트 좀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뭐 깔끔하죠. 오늘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17%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의 매매, 그러니까 검색기 완전 종목, 불기둥 AA, 종목 검색기 불기둥 AA, 뭐 쉽게 그냥 검색기 완전 종목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기 완전 종목의 종목, 그런 기준에 일단 이런 종목군들 기준도 도저히 종목이 없으면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서 전체 비중에 뭐 우리가 기준 잡는 게 지금 종목기 완전 종목반 같은 경우는 HPSP를 오늘 기준에 주력 포트폴리오 말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기준에 주력 기준에 매매를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번 분할 매수해서 어떻게? 최소 50에서 100%까지. 한 종목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종가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 또 혹은 최악의 경우 손절까지 다 단행해서 제로 베이스. 어제는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폭등이 나올 것 같았지만은 안타깝게 오늘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오버나이트 해도 절반 이하, 3분의 1 이하 그리고 안 가져갈 거예요. 기준점 자체를. 안 가져가는 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찌 보면 짧게 끊는 거죠. 이제 뭐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4% 갭상승으로 이틀 연속 그 다음 날 또 3%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10% 가지고 있으면 10%인데 그건 주력 포트에서 그 기준인 거고 변동성 매매에서는 하루 2%, 그 다음 날 갭상승이 나와서 또 따라붙어서 또 1, 2%, 그 다음 날 또 1, 2%.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주니까 결론은 뭐 HPSP를 최근에 매수한 거잖아요. HPSP에서 매수. 거기서의 수익 확장.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V1000에 종목군들이 조금씩 돌리다 보니까 V1000에 종목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어서 어떤 걸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번에 종목 검색기 완전 정복방에서 활용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종목이 저렇게 세개 떴는데 또 HB 솔루션 같은 종목도 살 수 있나요? 그걸 고방에서 이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고. 그럼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아니 예전만큼 하루 종일 방송 안 해줘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윤정두가 그렇게 해드렸던 거였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염두에 두시고 HPSP는 5만 1,400원 정도면 다시 진입이 될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됐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대략 HPSP 언제 나와 PPT? 알려주시고 영상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릴 건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 뭐
불기둥 AI 완전 정복 단기 더블 수익반 1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제주 반도체 어제 전략 매도했죠.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전략 매도해야 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 우리 직원분들 다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다 그거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개인이 하시려면 그거 불편할 거야. 비용도 들고 개인이 하려면. 그럼 회사에서 해드린다 할 때 신청들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뭐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자반 이거 이제 내리세요. 다 찼으면 다 내리세요. 오늘 내리시라 그러고 내리세요. 출근하기 전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 가격도 좀 수정해 주라 그래. 지금 88,000원으로 오르지 않았나? 예. 자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옮겨 오세요. 실시간 대처의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송을 못 들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또 PC로 접속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한 2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매매 따라하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상품이 있었는데 거의 뭐 한 20년 만에 다시 진행을 해드리는 여러분들께는 굉장한 기회죠.